영지 안녕. 좋아? I'm a simple man. I work from 9 to 5. I just need a tender love to keep me satisfied. Let me in your kitchen and I'll turn on. 안녕하세요. 뉴마이 하우스의 정지라 대표입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단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영상을 2편 정도 만들어 드렸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방수 관련해서 이 건축물, 저희가 이제 현장 진행하는 현장에 옥상에다 이제 수영장처럼 이제 물을 담아 가지고 얼마나 좀 버틸 수 있는지 이 방수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현재 이 옥상에 물을 담수하는 방법도 옥상 그 우수관을 거기 위에서 막는 게 아니라 그 제일 하단 1층의 부분이나 또는 중간 부분에서 막아가지고 48시간 동안 우수관 중간에서도 어디서 물이 새는지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촬영 전에 우리가 지금 한 1시간 반 전에 이게 물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넓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많이 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매라고 그러잖아요. 레벨을 차이를 둬서 물들이 배수구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옥상에 지금 배수구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확연하게 세 군데로 지금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테스트하는 방법은 물을 최대 한 40에서 한 50cm 정도 담은 다음에 48시간 동안 담수 테스트를 하고 이제 아랫부분이나 물이 어디서 새는지 안 새는지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현장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공사하기 전에 이 누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좀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희망사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입니다. 지금 저희가 1시간 반, 2시간 정도 가량 지금 물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물 낭비일 수도 있죠. 이 정도의 큰 옥상에 50cm의 물을 담는다는 게 뭐 낭비일 수는 있지만, 뭐 또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사실은 친환경적인 뭐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수로 인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목재라든지 도배, 페인트, 전자제품 수리하거나 뭐 AS를 했을 때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이 물에 지금 이거 우리가 테스트하는 비용보다도 월등히 크고 이제 심적으로도 부담이 더 큰 거죠. 밝은 부분이 이제 구배가 잡혀 있어서 물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물이 꽉 차면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먼저 좀 축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뿌려보겠습니다. 구배 공사가 확실하게 돼서 빗물이 확실하게 빠져주면은 물을 이렇게 뿌리지 않는 이상 이쪽에 차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우측 부분도 지금 굉장히 지금 막 깊어지고 있고요. 이제 점점 수영장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있죠. 점점 이제 수영장처럼 이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방수를 테스트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담수 테스트라고 해서 좀 물을 좀 담가 놓고 48시간 정도 이제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올해가 2023년도고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제 가을 장마가 심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에 방수 관련된 AS 비용이 1억 5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아깝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건축주분들의 마음이죠. 잘 살고 있는 주택에 비가 새거나 또는 비가 이제 계속 들어차고 있는 상황에서 바가지를 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러려고 공사를 했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담수 테스트를 해서라도 건축주분한테 마음의 안심이나 이런 누수에 강력한 저항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수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액체 방수, 도막 방수, 시트 방수,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도막 방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수죠. 이렇게 지금 모든 단독주택에 보면은 이제 우레탄 방수라고 하잖아요. 우레탄, 에폭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방수들이 이제 페인트처럼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그런 이제 재질에다가 이제 바르는 방식을 도막 방수라고 합니다. 사실 그 액체 방수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레탄 방수하고 시트 방수를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데, 도막 방수와 이제 시트 방수 2가지의 방수력 차이를 본다면은 단위 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트 방수가 방수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트 방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수구 배관이라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시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틈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은 보통 이제 도막 방수, 우레탄 방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액체 방수는 그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몰타라고 방수액만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되고요. 근데 또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몇 겹의 레이어층을 좀 주면은 아무래도 크랙에 대해서 좀 강한 또 저항성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시트 방수하고 우레탄 방수는 상도, 중도,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방수를 해줘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큰 건축물은 아예 방수 두께를 시트 방수도 그렇고 우레탄 방수도 그렇고 두께를 정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이제 방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방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이제 전문가입니다. 여기 지금 양평도 현장은 어떤 방수일까요? 네, 여기는 도막 방수입니다. 우레탄 방수를 할 예정이고 현재 상황은 상도, 중도. 상도라는 건 이제 방수제와 시멘트 몰탈하고 잘 붙을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라이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요. 이제 중도, 하도 이렇게 하면 이제 방수력을 점점 높여주는 이제 방수제입니다. 아직 한 단계 이제 하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수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수가 있다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 다시 하고 하도를 마감한 예정이고요. 바닥만 방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아 올리는 거죠. 아까쯤에 저희가 물 차기 전부터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뉴마약스 같은 경우는 바닥면과 지금 여기 이 난간대 벽하고 같은 색깔인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도, 중도로 지금 위에까지 지금 말아 올린 겁니다. 똑같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요. 방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수 외적인 공사들도 주택의 단독주택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이 난간대 위에서 이제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시멘트 몰탈과 단열재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틈들이 있습니다. 그런 틈을 통해서 혹시 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난간대 위에 몰탈과 단열재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원천 방수하기 위해서 징크 판넬로 이 부분을 두껍시 공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를. 부수적인 공사가 있는데 뭐 물 끓긴 공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빗물이 타고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각도를 주거나 홈을 줘서 이제 물 끊기 공사. 단독주택 리모델링과 신축은 이런 방수하고 단열의 싸움입니다. 뉴마약스 같은 경우는 방수 시트로도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방수 공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직원분들하고 저도 연구를 해가지고 건축주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에 저희가 엄청난 장마에 옥상 방수나 외부 방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지하 쪽의 방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 지하 방수 같은 경우는 방수를 외부 방수에서 하게 되면은 좀 방수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독주택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밑에 뿌리 부분에 지하 들어가는 부분을 방수를 하고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지하에서 방수를 하게 되는데 지하는 생각지 못하게 수압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수압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지하수가 별로 없지만 장마철에는 이 집 주변이 다 물바다가 돼서 물 한가운데 집이 떠 있다고 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실에 이렇게 방수제를 발랐지만 이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 수압이 너무나 무서운 건 뭐냐면은 뭐 15층, 16층 되는 아파트를 들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하수를 계산을 잘 안 하고 그냥 시공한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지하 부분에서 물이 이제 밀어 올립니다. 수압으로. 물이 새는 게 아니고요. 수압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콘크리트 기둥도 부실 수 있는 수압을 막을 수는 없죠. 리모델링 했을 때 신축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현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의 방수는 방수 재질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판이라는 계란판 같은 배수판을 깔고 이 물이 새는 부분에서 공간벽을 싸서 물들이 흘러가서 집수정으로 모여서 거기서 펌핑을 해서 꺼내는 방식으로 물은 계속 그냥 지하는 같이 공존하는 거죠. 벽 안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는 이런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주분들이 공간벽과 배수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공사비의 차이겠죠.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하의 이 높이들이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배수판을 깔고 몰타를 치고 그러면은 한 10cm 정도 높이가 높아지는데 안 그래도 이 좁은 공간에 우리가 이 지하가 달동말동하는 그런 공간에서 여기에 방수판을 깔면은 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하 공간이. 이제 건축주분들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뭐 이루고 다닐 수는 없다. 또는 여기를 뭐 상업시설로 쓰고 싶다. 친구들이 놀러 와야 되는데 간지 안 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좀 이 신축에 비해서는 지하 방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게 좀 폭이 좁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어요. 지하 배수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좁다 보니까 건축주분이 사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안 했는데 그동안에 잘 쓰던 현장인데 엄청난 비에 물이 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원망은 이제 저희가 또 듣는 거고. 지하는 물을 흘려보내야 된다. 지금 상태가 쾌적하고 좋아도 언젠가는 수압이 세지면은 나도 당할 수 있다. 건축주분이 비용을 내고 하셔야 되는 거, 공사는 저희가 해드리지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을 때 웬만하면은 좀 집이 높이가 낮아지고 비용이 들더라도 지하를 만약에 쾌적하게 쓰고 싶다면은 집수정과 그다음에 공간벽, 배수판 이거를 3개를 꼭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후에 만약에 물이 새면 누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 영상을 못 나갈 것 같고요. 만약에 물이 안 새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된다 방수가 그러면은 이 영상을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겁니다. 재밌는 테스트 또는 단독주택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찍든지 댓글로 달아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